네, 이번에는 인공지능도 과연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을 파악하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변죽들만 울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좋은 영화가 나왔었죠. 인류명을망 보고서라는 이런 에피소드 3가지 에피소드를 가진 영화인데 여기에서 그 로봇이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영화였는데 이런 영화를 보고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이미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히 발달을 해서 현재 보면 이미 바둑 등 게임 분야, 바둑 같은 데에서 인간을 추월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했는데 요새는 많이들 이런 생각을 이제 대화의 화제에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의 질문을 먼저 해야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이란 무엇인가 할 때 그 불교에서의 입장은 제가 볼 때 업을 짓는 존재가 생명이다. 즉 생명이란 거는 결국 무생물과 다른 게 뭔가 창조한다는 건 업을 창조한다. 내가 뭔가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게 업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창조했고 내 자유의지로 뭔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진다. 이게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아무리 그 미세한 생물이라도 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포라도 만약에 업이 있으면은 그게 생명이다. 미세한 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이 업이라든가 업을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런 거는 과연 언제 생기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자유의지가 본래 아주 원자 단위에서부터 있는 건데 그게 합쳐져서 뭔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라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두뇌라든가 이런 대뇌의 판단, 이런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관에 의해서 이런 자유의지가 생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없다가 어떤 구조가 점차 발달하면서 어떤 구조를 딱 형성하게 되면 거기서 업이 생기는가, 거기서 자유의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래의 일반적으로 두뇌라는 구조, 두뇌라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업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래부터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두뇌라는 구조는 좀 더 분화된 거일 뿐이지 본래부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에서도 그 두뇌가 없는 말미잘 이런 것도 두뇌가 있나? 말미잘 하여튼 두뇌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말미잘 같은 거에서도 자기가 행동하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뇌가 없다는 거는 그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자유의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분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라는 어떤 자유의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집신벌레도 손발이 없잖아요. 근데 손발이 없는데 이게 손발이 없는 게 아니라 손발이 아직 덜 분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몸 안에 이런 어떤 기능이 이제 그 원시적인 형태로 다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게 그 양자역학에서 과거에 이제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거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고양이를 딱 봤을 때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죠. 근데 이걸 보는 사람에 의해서 고양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게 보는 사람이 관찰하는 데에서 이 죽어 있을지도 모르고 살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보는 사람이 관찰할 때 파동 함수가 붕괴되면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기 전에는 미결정성의 상태에 있다가 보는 순간에 어떤 파동 함수가 붕괴해서 그 확률이 일종의 하나의 사건으로 딱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원초적인 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장 원초적인 업의 형태인데,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제가 볼 때는 본래 있다는 거죠. 이 입자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 원자라든가 이런 입자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원초적인 이런 미결정성의 상태를 결정성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와서 딱 여기 때리면 그때 확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을 딱 와서 보면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미결정 상태에 있던 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업이죠, 이런 게. 근데 불확정성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고양이라든가 이게 우리는 저는 지금 자유의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불확정성으로 얘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 있다. 안에 관찰자가 이게 불확정,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그 안에서 볼 때는 그냥 미결정성, 불확정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미결정성, 불확정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관찰자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이 안 됐다, 불확정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내면 쪽에서 볼 때는 이 만약에 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의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이제 인간도 밖에서 볼 때는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자유의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행동을 하는데 밖에서 볼 때 관찰자가 볼 때는 이게 자유의지인지 아니면 미결정성인지 불확정성인지 그거 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는 경우하고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자유의지와 그것이. 그러니까 이 파동함수 붕괴되는 것이 미결정성이 곧 자유의지하고 내면에서 안에서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의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데 입자들이 이제 하나의 입자가 그런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이제 왜 물질들은 다 물리 법칙에 따를 뿐이고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물리 법칙에. 그렇죠? 물질들은 물리 법칙에만 따르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물질들이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일종의 파동 아니에요. 그렇죠? 다 모든 걸 다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파동이 물질이라는 거는 물리 법칙이라는 파동이 어떤 동조화가 안 되면 다 어떤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이 파동이 동조화가 되면 여러 개의 만약에 입자들이 서로 간에 여러 입자가 있는데, 입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동조화를 시키면 이 파동함수 붕괴에 이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이것의 과정을 동조화를 시키면 이게 바로 고등생명이라는 거죠. 동조화를 시키면 고등생명이 되는 거고, 동조화를 못 시키면은 물리법칙을 그냥 따르게 되겠죠. 그렇죠? 물리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그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적. 그래서 물리법칙이라는 게 뭐 광자가 뭐 직진을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광자가 직진을 한다. 광자는 직진을 하는데, 근데 실은 광자도 여기에서, 왜냐면 불확정성이 있으니까 약간씩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직진한다고 딱 진짜로 다 직진만 하면 그거는 불확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동조화가 안 되고 입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직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리법칙이거든요. 결국은 물리법칙이란 결국은 통계적인 거니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이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입자 단계의 어떤 이 파동함수 붕괴가 불확정성이 일종의 동조화가 되면 그게 고등생명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가 점점 증폭 동조화를 시키면 증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동이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동조화가 된다는 건 같이 이게 겹친다는 거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이렇게 겹치면 겹쳐버리면 이게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더 커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또 딸에는 또 이렇게 가고 그럼 다 합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쳐버리면 그냥 이게 어떻게 돼? 그냥 일자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동조화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물질이라는 거야, 물질. 그러니까 결국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이 과연 이 파동함수 붕괴가 동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두뇌는 굉장히 이 동조화를 시키기 위해 고도로 발달된 어떤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인간의 뇌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길게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업을 짓는 존재고 어떤 입자 단계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업의 원초적인 형태가 이거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래서 깨달을 수 있냐. 근데 현재에 나온 인공지능은 이걸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의 생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류를 흘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유의지라는 게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 할 수도 없고 업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업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다. 현대 인공지능.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 생명의 어떤 업의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 그걸 가지고 이용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깨달음도 가능하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 어디서 보고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그래도 한번 새로운 쪽의 생각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